9월 2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시작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막 강한 흐름 자체는 좀 없어요. 올 초 경마다 보니까 8월 올말 경마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좀 흐름을 흘릴 것으로 보이고요. 레이스 흐름을 어떻게 끌어가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약간 능력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는 편성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꼭꼭 체크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상태는 지금까지 포화주로 14%인데 내일 경마 당일날 되면은 뭐 10% 정도, 11%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햇볕이 조금 따뜻하고 약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좀 말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또 좀 많은 마필들을 타고 있고, 장추열 기수가 지난주에 부상으로 기승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도 타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5마리, 김초로 기수가 오랜만에 기승하면서 6마리를 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안토니오 기수도 상당히 능력 마필들이 많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체크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의 단출하는 경주 편성이 아니라 완전히 뭐 풀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m에 10마리가 넘어가면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고, 또 지난번에 뛰어봤으면서 모리를 맞아 맞던 마필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 경주 보면은 안쪽에 2번마 미라클 한강과 4번마 골드라인, 2번과 4번의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요 마필 두 마필이 같이 뛰었는데, 지난번에 미라클 한강이 지금 이제 3착을 하고 그 다음에 골드라인이 5착을 냈습니다. 근데 게이트 조건이 바뀌었어요. 이번마 미라클 한강이 좀 더 편하게 레이스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기수 자체도 박으름 기수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기수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 마필은 이번마 미라클 한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중을 좀 빼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한 5kg, 7kg 정도는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레이스 운영을 하는 거 보니까 좀 말이 무거웠어요. 무거운 부분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했고요. 9번마 라운드 판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잖아요. 이번에 임기훈 기수가 지난번에 3착을 했는데 약간 모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다니까 망산 눈감염을 일단 이번에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구의 변화를 두겠죠. 그러니까 모리에 민감한 약간의 민감 부분이 있으니까 이 모리에 대한 민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9번마 라운드 판타를 망산 눈감염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어요. 안말치고는 지난번에 체중이 13kg가 불었는데도 의외로 간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뭐 뛰고 나서 약간 식욕부진의 처방을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마리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요건 또 가져가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은 8번마 파이널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뛰려는 자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교 때의 느낌이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요즘 완전히 도끼를 좀 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세는 자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건 이제 국내산 5등과 하이본미라는 마필이라고 병합적으로 했고요. 의외로 끈기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1월 6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이거 막 끌고 가는데 제가 봐서 말이 의외로 침착해요. 하이본미가 그래도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파이널골도 분명한 스타트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요. 한센의 자마입니다. 한센의 자마이들은 무조건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8번마 파이널고 요거 보셔야 됩니다. 흐름 딱 맞아 떨어지고 일단은 뭐 선이 외곽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지금 송재철이가 주행검사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는 거 뭐 보면은 지난주부터 조교를 했거든요. 이거를요. 지난주부터 문세영 기수가 박남성 마주의 말 빼고는 그렇게 막 조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난주부터 문세영이가 만졌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마필도 보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2번마 미라클 한강, 그 다음에 8번 파이널고
9번마 라운드 판타 이렇게 3두의 마필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장에서 신마 2세마 경주 같은 경우는 현장 컨디션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2번, 8번, 9번을 현장에 한번 체크하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인기마가 2번, 9번이기 때문에 8번을 놓고 삼복승식을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자, 일단 여기도 그렇게 뭐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한 편성이고 또 능력 마필 자체들도 없어요. 1경주, 2경주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게 분할된 경기 편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리 상태는 5번마 금악진주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모래도 적응했고요. 약간 다리를 벌리고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뛰는 스타일의 마필들은 거의 뭐 선행형 마필로 가야지 잘 뜹니다. 이런 마필들 어처구니 없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요거는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판단되고요. 지난번에 481km 1000m 경주에서 선의 외곽 3선 이렇게 따라갔던 마필이잖아요. 물에도 일단 적응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5번마 금악 진주가 충분히 레이스 전개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5번마 금악 진주를 일단 인정하고요. 한 방을 때리는데 저는 그 한 방을 11번마 신의 여제 쪽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너무 외곽에서 8번 게이트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다가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5번마 금악 진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이 외곽에서 붙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꼭 한 발만 쓰면 되는 마필이 11번마 신의 여제입니다. 연습주행까지 하면서 지난번에 데뷔전 7월 22일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스타트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무리했어.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말 자체가 마스트에 무너졌다는 거죠. 자, 이번에 중속에서 끌리지 않고 중간에서 힘 한 번을 잘하는 임기훈 기수가 타고 있는 만큼 충분히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다는 판단. 5번, 11번 쪽에 일단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신마들 중에 가장 좋은 마필은 7번마 참 좋은 질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8월 4일날 지금 주행검사를 하고 지금 4천만원짜리, 안말 4천만원짜리면 의외로 좋은 가격에 산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실전 적응이 약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조교 때 느낌이 너무나 좋았어요. 조교 자체를 상당히 뭐 신경 써서 조교를 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 기수가 이 마필을 수요일날, 목요일날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말체가 조금 길어요. 약간 체장이 길고 생긴 것 자체가 워낙에 좀 잘 생겼습니다. 워낙에 뭐 500km가 나가다 보니까 마필 자체는 힘쓰는 구간은 뭐 전 구간에 힘쓸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요거는 지난주 일요일날 조교 한번 모습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온평 리스트라는 병합 조교라는데 꾹 잡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동국 트랙라이더가 원평 리스트를 보내주고 꼭 끌려요. 근데 말 자체가 참 좋은 질주 자체가 혼자 뛰면 안 뛰는데 붙으면 더 뛰는 스타일로 보여요. 제가 봐서는요. 끝걸음 자체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요거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5번마 금악진주는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 7번마 참좋은 질주는 신마들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이고 외곽에서 붙을 수 있는 11번마 신의 여제까지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뭐 전반부 경주는 딱히 손댈 수 있는 경주는 없습니다. 1, 2, 3경주 자체는 손댈 수 있는 경기 편성은 없고, 자, 일단 안쪽에 2번마 파노라마 킹, 여기에 9번마 서울 마을을 해, 서서 말을 해, 이 두 마필을 일단 셋을 보고 들어갑니다. 여기 뭐 최저 배당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마 파노라마 킹은 조인곤 기수가 지금 주행 검사를 하고 데뷔 전에 탔던 마필이 3착을 왔는데 중속에서 상당히 좀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불리한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외곽으로 들어가면서 갔고 그러면서 자리 선정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뒷심이 일단 기본적인 뒷심은 분명히 있었던 마필이고요. 요것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김동균 조교사 마방의 마필을 요거를 또 알고 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도 좋아졌던 만큼 데뷔전에서 중속에서 끌고 간다는 거는 모래에 적응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이번 파노라마 킹이고요. 9번 어서 말을 해. 일단은 어서 말을 해 같은 경우는 8월 18일 날 연습주행 때 보시면 알겠지만 외곽에서 스타트해서 중간 정도 추진하고 중속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그때 레이스를 같이 운영했던 마필이 2착을 했던 빅스고예요. 빅스고가 어떤 말입니까? 2등급에서 1등급에서 엄청나게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옛날에 그 몰로 기수가 타고 앞선에 선행도 가고 박태종 기수가 타고도 선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던 마필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에요. 근데 그 빠른 마필을 어서 말을 해가 중속에서 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 레이스 자체에서 선행은 9번이에요. 9번. 분명히 9가 선행, 안토니오가 이거 따라가는 전개 하겠습니까? 9가 선행을 가고 안쪽에서 이번 파노라마 킹이 선입 외곽에서 전개를 하고 요 전개뿐이 안 보여요. 이 두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두 마필이 가장 센 마필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두 마필 중에 이제 깰 수 있는 마필, 살아난 마필이 딱 한 마리 있는데요. 10번 마 나노퀸이 나노마신이 요게 배당입니다. 요건 배당 마필로 가져갑니다. 배당 마필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조인곤 기수가 이번 마 파노라마 킹을 타지 않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나노마신을 탔어요. 근데 10번마 나노마신도 분명히 복귀가 떠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모래에 적용한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때 6번의 썬더미스트라는 마필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나 버렸던 마필이에요. 자세히 선정 자체가 전혀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냥 외곽으로 뱅뱅뱅 잡아 돌려버렸어요. 무리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해요.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10번만 나노마신 요거 이번 경주에도 공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번을 한번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걸음도 지난번에 12초 1이에요. 12초 1. 지난주에 라라케이가 마지막 끝걸음 11초 6 있잖아요. 거의 0.4초 정도 타이? 요 정도뿐이 안 나거든요. 그럼 10번은 나노마신도 여기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요거까지 가져갑니다. 이번 경주 딱 3마리 보고 들어갑니다. 2번마 파노라마 킹, 9번마 어서 말을 해, 외곽에 10번마 나노마신 이렇게 3파전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축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승부처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인기마들이 다 불안합니다. 인기마들이 불안해요. 안쪽에 1번마 킹고 태양,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중간 정도 따라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라스트를 때려봤습니다. 역시 6월 11일 경주 때는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아예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외곽 11번 게이트라 보니까 초반에 밀어볼지 못했고 중간 정도 하면 따라가는 중에서 마지막 한 발을 때려봤어요. 근데 이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이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조교 때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조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무리 조교까지 일단 길게 했고, 전성규 조교사가 잘 만들었겠죠. 일단 박남상 마주의 마필이니까 봐야 되는 부분이고. 4번마 미스터스타, 이것도 일단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봐서는 1번보다 좀 약간 떨어지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조교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인기 2위로 팔렸는데 말 자체가 중속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빠른 마필 자체들이 1번과 12번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 밀어야 됩니다.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얼마만큼 앞선에 붙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날 수 있는 마필이에요.
4번마 미스터 스타트. 근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고요. 5번마 요거 문학 센트럴 같은 경우는 얘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 자체도 채찍을 때리면 꼬리에 힘이 들어간 마필이에요.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 자체들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게 맞습니다.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돼요. 킹고태양, 미스터 스타, 5번 문학 센트럴 이런 마필들 모두 다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지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 자체가 있냐? 그렇게 싹 좋은 스타트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중속에서 말 자체가 못 넘어가요. 그렇다면 복병 중에 있는 마필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져 있는 만큼 지난번부터 꿈틀대기 시작했던 만큼 가능했다고 보여줬고요. 지금까지 농땡이 기지를 잡지 못하면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딱 봐서는 이번 경주가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딱 찬스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예 맨바닥권에서 전개를 했지만 이번에는 아닐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주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만 불안한 부분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1300m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요거 완벽하게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혼전도가 있기 때문에 충막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경주 편성기입니다. 일단은 안쪽에서 한번 매니샤크 이도 이제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들은 중간에 이제 농땡이 기질도 잡아야 되고 스타트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좀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외선 4등급 마필 파노라마 킹 토요일 3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좀 강한 상대들과 뛰는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대등한 갈걸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의 느낌만 보면 상당히 좋아.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도 최대한 앞선에 붙어야 돼. 왜?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4번마 클래스 이만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탄다고 또 현장에서 팔릴 겁니다. 근데 저는 보고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는 일단 높지만은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신용철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꼬리에 힘이 좀 심하게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 스타트 자체가 거의 안 되는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 때는 뭐 말들이 없다니까 초반에 막 엄청나게 밀어서 갈 수 있겠지만 이번 레이스 자체는 또 아니에요. 5번 원더풀 폭스도 약간의 6번째 지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 김효정 기수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기수가 교체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의외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들은 기수가 이게 직접 다리 바꿈도 해줘야 되고 왼쪽 채찍도 때려가면서 이거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안토니오 기수가 변경됐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는 좀 더 앞선에 붙었고 또 다리 바꿈도 원활하게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거고요. 놓고 때린 충막감은 7번과 벨베트가 일단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기 시작했고 모래도 적응했고 좋아지기 지난번부터 시작했고 모든 걸 이야기가 제가 봐서는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초반 14초 8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수영적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레이스도 괜찮고요. 여기 배당이 터진다면 8번마 강철 요걸까지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7추 공백에도 출전하다가 벨비트한테 목차로 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조교의 강도도 올리면서 출전하고요. 칼칼한 모습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주행 자세도 안정적으로 약간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딱 노려볼 수 있는 타임이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8번마 강철 요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하만식 기수가 지금 타고 좀 계속적으로 인기마로 5위, 2위 팔려고 깨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김정준이가 알고 수영조교에서 약간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강철 요걸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7번마 벨비트 요거를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9마리까지 이제 출전 수당을 줍니다. 이번 경주는 뭐 8마리가 뛰기 때문에 8마리 다 출전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네, 이번 경주 일단 놓고 때린 충막감은 제가 주승방송을 때 맡았던 마이티 탭이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1400m가 좀 더 유리한 마필이죠. 워낙에 스타트 자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푸르칸 기수가 잘 알고 타고 있다고 판단돼요. 이번만 헤이마마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파워에치드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5번만 마이티탭이 4선 5선 정도에서 따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티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그 전의 모습을 그냥 잊어보시면 돼요. 약간 관절염 이런 부분 때문에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많이 좋아졌는지 조교 강도를 올려줬어요. 골마경험으로 약간 고생했고 약간 피로골절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푸르칸 기수가 2승을 챙길 수 있는 딱 하나의 찬스라고 판단됩니다. 5번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방을 보는 마필은 행복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얘를 한 방을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조교의 느낌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하만식 마방이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행복박 범위 같은 경우는 걸음걸이가 정말 가벼워졌어.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고, 훨씬 더 뭐랄까 느낌도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관리사들이 지금 장화를 신고 잘 하는데, 저런 거 좀 어떻게 말 타면서 말똥치는 장화를 신고 저거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진짜 바꿔야 됩니다. 기승자가 발에 대한 느낌을 알아야 되고 손의 감각을 이뤄야 되는데, 저거 말똥치는 장화를 신고 저걸 조교를 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끌고 가요, 말 자체가. 24조 서홍석 쪽에서 마방에서 이적한 마필인데, 이건 보셔야 됩니다. 휘양 공백은 있는데 완전히 말이 좀 호전세야.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김초로 기수는 약간 농땡이 기질을 잘 잡는 기수거든요. 하여튼 요거 봐야 됩니다. 이 기본 자세가, 말 타려면 기본 자세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말똥치는 저걸 장화를 신고 기승을 조교를 한다는 거는 제 상식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5번마 마이티탭, 7번마 행복한 범위, 이 두 마필 한 방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약간 그 31초 타임이 최선의 말머리고 딱히 능력마가 없어요. 5번, 7번 쪽에 주력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혼전도의 경주 편성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안쪽에 1번마 스탠딩 레이디가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게이트고, 지난번에 체중이 9kg 빠지면서 정도현 기수가 강하게 밀어가지고 선행을 가니까 한 바퀴를 잡아 돌렸던 마필입니다. 역시 한산의 자마이다 보니까 스타트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도 혈통적인 기대치도 의외로 뛰어난 마필입니다. 1300m 거리가 늘었지만 승급전이라도 일단 봐줘야 되는 마필이 안쪽에 1번만 스터닝 레이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전에 4월 16일날 따라가는 전개를 일단 해봤거든요. 선출 자체가 자유롭고, 일단 안쪽에 2번만 트라움킹이 있지만은 그렇게 6번만 러브카우걸도 있지만은 1번만 스터닝 레이디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6번만 러브카우걸은 지난번에 정말 외곽 기름이 일단 사라졌다는 게 일단 장점이었고, 근데 약간의 단점은 채찍을 때렸는데 약간의 꼬리 흔듦이 있다는 거죠. 이 꼬리 흔듦이 있는 마필들은 선행으로 가야지 좀 더 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행을 가기에도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 선이 외곽까지는 붙을 수 있어. 이번만 좋다 트라움킹이 잡아주면은 러브카울의 선행을 갈 수 있겠지만, 장초의 기술은 또 선행으로 레이스를 운영하는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만 러브카울도 고민이 좀 필요하고, 외곽이 10번마 마이티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생각됩니다. 얘가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산이 외곽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이제 빠른 마필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안토니오 기수는 워낙에 중간에서 모래를 맞았을 때 말이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엄청나게 잘 타는 기수입니다. 마지막 끝걸음 자체도 13초 1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스타트 자체가 6번을 빼놓고 2번, 3번, 6번을 빼놓고는 2번, 6번을 빼놓고는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가 없어. 마이티센이 워낙에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10번마 마이티센을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하고 들어갈게요. 4번마 드림플레이 같은 경우는 약간 주행 중에 약간 머리가 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주춤되는 부분이 있고요. 11번마 쿠카보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14주에 공백이 있고 공백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0번마 마이티센 이 마필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은 현장에서 일단 결정하도록 할게요. 다들 10번을 빼놓고는 능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인기마로 팔리는 2번마 스페셜 타임하고 6번마 나울천지 이 두 마필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거의 2번하고 6번하고 스타트와 중속이 거의 비슷합니다. 2번마 스페셜 타임 같은 경우는 부담이 51.5다 보니까는 기수 자체를 김용군 기수가 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 뛰는 거 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잘 뛰어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조교 때의 느낌은 지난번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마 나울천지 역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초반에 약간 무리했다고 마지막 끝걸음에서 아예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체중이 증가하면서 깨졌던 부분이에요. 체중을 빼야 돼요. 근데 2번하고 6번에서 2번이 선행을 가고 6번이 따라가고 여기 앞선에서 따다가 끝나냐? 안쪽에 1번마 투혼트 끝까지 있어요. 투혼트 끝까지. 투혼트급도 여기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다실바기스가 숨을 돌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앞말이다 보니까 숨을 돌려줘야 돼, 한 번. 근데 정구가 밀고 앞선에 붙어다 보니까 깨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동화 기수가 이번에는 뭐 2번과 6번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얘도 근데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개 약간 운이 좀 따라야 되고 약간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말 자체를 컨트롤을 의외로 잘해야 돼요. 일단 요 마필들 뭐 앞선에서 경합하는 마필들보다는 저는 이제 추입형의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보는 마필은 승부처인데 7번은 아마존킹입니다. 아마존킹. 요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마드레도 일단 봐야 됩니다. 이 두 마필을 일단 충막감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면은 장군별까지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요 세 마필을 제가 충막감 중에 한번 고려해 볼 마필들입니다. 장군별은 계속적으로 약간 구절림 때문에 조교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의외로 올렸습니다. 상태도 더 올렸고요. 붉은 마드레 같은 경우는 지난번 27주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 공백을 극복함에 만족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상대들도 의외로 강했고요. 이번에도 마지막에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7번만 아마존킹 같은 경우는 매번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엔 푸르칸 기수가 스타트 약간 늦으면서 따라가는 전기라인에서 모래를 맞았습니다. 3코너 중반부터 외곽으로 빼가지고 추입을 했는데 의외로 힘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중속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마필인데 따라가는 전개를 하니까 마지막 힘을 썼거든요. 이 부분 이제 푸르칸 기수가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요 마필 중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기마들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추입형의 마필, 제가 마필 말하는 4번마 창군별, 5번마 붉은 마드레, 7번마 아마존킹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카리즈마는 일단 삭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조교 때 막 큰 느낌 자체는 아니었고 지난번 23초 요게 이제 최선의 말머리였고 15초 때가 요게 최선의 말머리라고 판단됩니다. 4번 지구라트 여기에 6번 항우장사 지구라트 항우장사
원더풀 섀도우 요 세 마필 보고 들어갑니다. 한 마리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4번마 지구라트 같은 경우는 모래를 적응했고 지난번 중속에서 힘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이제 52의 부담량을 타지 못하면서 요거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장추열 기수는 53부터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요. 생각전이지만 따라가는 전기에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추입 타임을 잡았다는 거는 그것만 해도 일단 가능하다 보여줬고요. 2세 마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6번마 항우강자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을 때 잘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5번하고 9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뛸 거거든요. 그러면 6번마 항우강자는 좀 모래를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를 얼마만큼 잘 피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0조 종호기 쪽에서 마방에서 이적하면서 지난번에 2착을 했는데 태평파이터를 못 이겼어요. 6번마 항우강자는 일단은 말의 상태는 괜찮지만 모래를 얼마만큼 피했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외곽의 9번마 원더풀 섀도우도 7월 9일날 무리한 정에서 입상에 성공했고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마지막 끝걸음에서 아예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지 못하니까 좀 더 못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또 외곽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느냐, 얼마만큼 편하게 선행을 가느냐에 따라 성적이 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약간 단점이 있지만은 요거 4번마 지구라이트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안쪽에서 9번이, 외곽에서 9번이 쏘고, 안쪽에서 2번마 나울스카이, 5번마 스마트 글로리, 이런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요. 그러면 4번마 지구라트는 그 뒤에 바로 따라가면 돼요. 스타트도 그렇게 늦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엄청나게 잘 뛰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4번 지구라트 요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안정적인 충박감으로 공략합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승부 경주로 가져갑니다. 의외로 많이 팔리죠. 안쪽에 1번마 베링맨, 6번마 슈퍼액톤, 7번마 어나더 레벨, 8번마 바디스타, 이렇게 4마리가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베링맨은 지난번에 오수철 기수가 호전세를 보이면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죠. 이번에 부담량이 56.5까지 올라갔다는 게 단점이고, 7번마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하면서 선의 외곽 전개를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7월 2일 경주 때는 선행을 가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번마 펄포인트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7번마 어나더 레벨은 지난번만큼의 전개뿐이 안 나와요. 지난번의 전개뿐이 안 나와요. 6번마 슈퍼 액턴도 지난번에 강추진에서 3선에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그때 베링맨을 또 못 이겼습니다. 의외로 약간 복병권에 있는 마필이 이기잖아요. 6번, 1번, 6번, 7번 다 그렇고요. 3번마 악동아르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00m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악동아르곤 같은 경우는 1800m의 첫 도전입니다. 앞말이고 미국산 마필이고 야 이거 1400m에서 깨졌는데 1800m? 야 이것도 이제 제가 봐서는 약간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8번마 바디스타 같은 경우는 스타트 자체가 안 돼. 스타트 자체가 지난번에 아예 임다빈 기수가 아예 눌러버리더라고요. 아예 잡고서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그 전개에서는 제가 봐서는 좀 불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충박감 박소영이가 찾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꼭 우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편성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마지막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진 마필 놀릴 테니까요. 박수영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9월 2일 토요 경마 브리핑 방송을 마쳤습니다. 10개 경주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레이스 흐름을 알고 공략을 해야 되겠고 박수영 꼭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촉 세우고 마음가짐 단단히 잡고 초심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